연출과 작곡 콤비로 잇는 영화 음악, 독일 빔 벤더스 감독과 유르겐 크나이퍼. 연출자와 영화 음악 작곡가로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추며 영상 작업을 해오고 있는 이들의 활동상에 대해 살펴본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작품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연출과 작곡 콤비들의 영화적 특색을 영화, 음악적 관점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감독과 영화 음악 콤비는 독일의 빔 벤더스와 유르겐 크나이퍼이다. 이들은 인간 구원 문제에 천착해오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출생한 2세대 독일 감독 벤더스는 젊은 시절로 음악에 심취하여 초기 단편, 알라바마 2000광년과 TV용 단편, 미국 전집 앨범 3장 등은 모두 록 음악을 배경으로 해 뮤직비디오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1970년에는 장편 썸머 인 더 시티를 만들었다. 제목은 미국의 록그룹 러빙 스푼풀의 히트곡이다. 롱테이크 기법으로 한 사람이 서독이라는 도시에서 겪게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고속으로 촬영한 거리 풍경이 등장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썸머 인 더 시티가 흘러나온다. 미국의 록 음악을 들으며 보게 되는 화면이 통일 전 구서독의 거리라는 것은 벤더스 자신이 미국 문화에 충격을 받았고 할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항상 영화 속에서 미국 문화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록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해답을 구하고 있다는 해석을 듣고 있다. 썸머 인 더 시티는 벤더스가 자신이 열광했던 킹크스 그룹에 바치는 작품이라고 공개한다. 이로써 그는 자연스럽게 영화 음악으로 록을 택한 데 대한 세인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1976년에 발표한 시간의 흐름 속으로의 남자 주인공 브루노 루디거. 보글러는 트럭을 몰고 곳곳을 다니며 영화를 보고 록 음악을 사랑하며 항상 흥얼거린다. 이 작품은 밥 딜런의 명언 방랑은 집보다 더 정겹다라는 말을 연상시킨다.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운드 트랙에서는 하인즈 버트가 열창하는 저스트 라이트 에디를 비롯해 로저 밀러가 불러주는 타이틀곡 킹 오브 더 로드, 임프로브드 사운드 리미티드 밴드의 나인 피트 오버 더 타맥, 슈어사이드 로드, 썬데이 모닝, 애프터 처치 등이 연쇄극을 관람하는 듯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외 지하철역 장면에서는 오가는 승객들 앞에서 트럭 여행 중인 브루노 루디거, 보글러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청년 로베르트 한스 지칠러가 러브 인 베인을 불러주고 있다. 벤더스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늘 막연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주관도 없다. 초기 작품들인 페널티 킥을 맞은 골키퍼의 불안, 도시의 앨리스의 주인공들은 모두 일정한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지만 쓸데없는 일, 의미 없는 일만 벌인다. 벤더스는 영상 처리에 있어서 주인공의 심리와 환경의 움직임을 돌연 표출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의 앨리스에서 9살짜리 소녀 앨리스엘라 로트랜더의 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 차를 몰며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독일 신문기자 필립 루디거, 보글러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구서독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 하나로 꼽히는 요르겐 크나이퍼는 악기 편성과 실험에 뛰어나 각기 다른 색깔의 악기를 취합해 특별한 느낌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가 음악을 담당한 작품은 페널티 킥을 맞은 골키퍼의 불안, 미국인 친구 사물의 상태, 베를린 천사의 시 등이 있다. 미국인 친구는 미국의 경험을 비판한 갱영화, 패트리시아 하이스미스의 소설 리플리스 게임을 영화화한 스릴러, 혈액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믿는 조나단과 그런 그의 지병을 이용하여 위험에 빠뜨리는 미국인 친구 리플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빔 벤더스가 존경한다고 밝힌 미국 감독이 니콜라스 레이. 레이 감독은 자니 리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서부극 잔이 기타를 비롯해 제임스 딘에게 삐딱한 청춘상을 심어준 이유 없는 반항, 중국을 둘러싸고 열강들이 벌이는 정치적 음모를 다룬 북경의 55일으로 유명세를 얻은 감독.
그는 벤더스 감독의 출연 요청을 받고 극중 범죄자 더와트 역으로 카메오 출연하고 있다. 톰 리플리 역은 성격파 배우 겸 감독, 데니스 호퍼, 조나단 역은 벤더스의 분신으로 여겨지고 있는 단골 출연자 브루노 간지가 맡고 있다. 미국 상인이 나타날 때 경쾌한 기타 소리가 위기가 감도는 현악기 음악과 어우러지는 선곡 배치를 했다. 톰이 구 서독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음악은 다시 무거운 곡조로 변한다. 이외 벤더스에게 음악적 영감을 선사했다는 록 밴드 더 킹크스의 Too Much on My Mind, Nothing in the World Can, 스톰 미워링 등도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인 친구를 통해 크나이퍼가 작곡한 배경음악은 벤더스의 화면과 잘 어우러져 영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 감각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해미튼 벤더스가 미국으로 건너가 프란시스 F. 코폴라와 손잡고 만든 영화로 음악은 존 베리가 맡았다. 과거 동료 지미 라이언 피터 보일의 체험담을 잡지에 연재하던 은퇴한 사설, 탐정 다쉬엘 해미 프레데릭 포레스트.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살려 탐정 소설을 쓰는 작가이기도 하다. 해미튼 라이언이 샌프란시스코에 나타나자 차이나타운 암흑가를 배회하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라이언과 카바레의 아름다운 중국인 여배우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해미튼 본의 아니게 이 같은 실종 사건에 연루된다. 험프리 보가트 출세작 말타의 매를 떠올려주듯 1920년대와 1930년대 스산한 분위기의 샌프란시스코 풍경을 재현시킨 해미튼 독일 감독이 각색한 필름 느와르라고 할 수 있다. 작곡가 존 베리는 범죄 영화의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해밋을 위해 해밋드림, 차이나타운 인시던트, 유 캔 낫 포게터, 하이드 앤 시크 등의 배경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사물의 상태에서는 해밋 제작 도중에 겪은 유쾌하지 못한 경험들을 고발하고 있다. 영화는 흡사 SF 영화처럼 현란하게 진행된다. 극중 독일 영화 감독 프리드리히 물로 패트릭 바우차우가 포르투갈에서 영화를 찍다가 경비 문제로 촬영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자 극중 영화 배우와 제작진들은 할 일이 없어진다. 이때 유유히 흐르는 색소폰이 이들의 적막한 심정을 드러내주고 있다. 라스트에서 감독이 사살당하는데 이때 You Are Dead Without a Story가 흘러나온다. 음악 영화를 감상하듯 로큰롤 스타일을 강조한 기타 연주는 영화의 파산을 암시하는 충격적 장면으로 관객들의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벤더스는 색소폰 연주자를 꿈꾸던 어린 시절의 소망을 영화에서 색소폰 연주 장면을 자주 삽입시키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들었다. 미국 독립 프로덕션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로저 코만 감독의 세계가 멸망한 날에서 영화적 소재를 얻었다고 밝힌 사물의 상태. 사운드 트랙 작곡가로 독일 출신 감독 짐 자무시와 요르겐 크나이퍼가 호출된다. 극중 조 엘리가 불러주는 스탠딩 앳 더 빅 호텔 풀즈 폴인 러브와 델 비잔틴의 걸즈 이매지네이션 라이즈 2, 라이브 바이 등이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가장 많은 환대를 얻어낸다.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요청을 받고 공동 연출로 공개한 물 위의 번개를 제작하면서 빔 벤더스는 어린 시절부터 갈망하던 꿈을 이루게 됐다고 자평한다. 영화는 바로 벤더스에게 감독으로 인생 좌표를 설정하게 영향을 준 할리우드 감독 니콜라스 레이의 일생을 기록한 작품인 것이다. 작은 배들이 떠다니는 강가를 배경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음악은 모두 색소폰으로 처리하여 생명의 고백을 듣는 듯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다. 파리, 텍사스는 벤더스가 미국에서 찍은 작품 중 가장 뛰어났고 음악은 미국의 기타리스트 라이 쿠더가 담당했다. 황토의 변경에서 영화는 시작되고 기억을 상실한 남자 주인공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사방을 헤맨다. 라이 쿠더는 서부 냄새가 짙게 풍기는 슬라이드 기타의 다소 딱딱한 분위기를 들려주고 있다. 주인공은 육신이 타국에 있는 듯 주위 사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른다. 라이 쿠더는 본래 액션 감독인 월터 힐과 콤비를 이루었다.
그가 빔 벤더스를 위해 만든 배경음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괴리감만 생기고 의사소통도 쉽지 않은 극도로 황량한 세계를 묘사해낸다. 요르겐 크나이퍼의 작품이 비교적 지성적인데 비해 라이쿠더는 숙명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는 풀이를 듣고 있다. 하지만 두 음악인은 모두 벤더스가 표현하고자 했던 떠도는 가운데 찾게 되는 인생관을 적절히 전달해주는 영화 음악가로 칭송을 듣는다. 한편 최근작 피나는 춤의 역사를 바꾼 천재, 무용가 피나 바우시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입체 영상으로 부활시킨 기념비적 작품이다. 특히 촬영 직전 피나 바우시가 암 진단 5일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작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지만 그녀의 오랜 예술적 동지였던 빔 벤더스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영화를 완성했다는 후일담으로 더욱 주목을 받아냈던 작품이다. 피나는 음악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부각시키려는 듯 1972년 독일 태생의 전위적 작곡가 톰에게 사운드 트랙 전곡을 맡긴다. 톰이 작곡한 타이틀곡 피나를 필두로 해서 준 미야케의 릴리스 오브 더 벨리, 톰 작곡의 글래스하우스, 타이드, 다운, 쉐이크 잇, 헤즈맷, 모딘의 바하못, 톰과 세바스찬 파도츠케의 루프탑, 준 미야케와 리자, 파피누가 협연해서 만든 더 히어 앤 애프터 등을 들려준다. 사운드 트랙뿐 아니라 감독은 피나를 통해 근육의 미세한 떨림과 땀방울은 물론 무용수들의 감정까지 생생하게 잡아내면서 공개 당시 평단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영화나 공연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감각적이고 경이로운 시각적 체험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는 격찬을 보낸다. 이처럼 벤더스는 꾸준히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영상 열정을 발산하고 있으며 화면에 부합되는 적확하고 무지개 색상처럼 다채로운 배경음악을 선곡시키는 연출가로 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